며느리가 이혼 통보한 그날 시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내 이름은 박영희, 올해 75입니다. 3년 전 나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날 아들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다음 날에야 왔습니다. 딸 민정이는 제주도에 사는데 전화만 한 통하고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수진이만 밤새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나는 그때 생각했죠. 며느리가 착하긴 한데 이것도 처음뿐이겠지. 퇴원 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가서 모실게요. 나는 놀랐어요. 내 집은 어떻게 하려고? 내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그만둘게요. 어머님이 더 중요하니까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를 제대로 봤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나는 이 며느리한테 한 번도 잘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자기 짐을 작은 방에 넣고 큰 방은 그대로 내가 쓰게 해줬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쓰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며느리 치고는 착하네. 하지만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지.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새벽 4시 나는 기저귀를 적셨습니다. 배를 누르니 수진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갈아드릴게요.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수진이는 익숙한 손길로 내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나는 창피했어요. 일은 평생 이렇게 남한테 신세를 지다니. 아침 7시 수진이는 내 약을 챙겨줬습니다. 약이 21알이나 됐어요. 어머님, 이거 먼저 드시고요. 이건 식후에 드셔야 해요. 하나하나 챙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수진아, 넌 언제 자니? 밤에 자요. 어머님 주무실 때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수진이가 제대로 자는 날이 거의 없다는 걸. 점심 먹고 나면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나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까지 데려갔어요. 왕복 1시간 거리를 매일 3번씩 버스를 탈 때마다 사람들 눈치를 봐야 했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수진이는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며 나를 버스에 태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녁이 되면 수진이는 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염식에다 부드럽게 갈아야 하니까 매 끼니가 품이 들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두부찜 만들었어요. 고맙구나. 근데 넌 뭐 먹니? 저는 뭐든 괜찮아요. 수진이는 항상 자기 것은 대충 먹었어요. 나는 그게 미안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자거라. 내가 쓰러지겠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수진이는 내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갈아주고 방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방을 나갔어요. 나는 문틈으로 수진이를 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자는 모습을. 그 좁은 소파에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수는 주말에 한 번씩 왔어요. 엄마 좀 어때? 수진이가 잘 챙겨주니까 괜찮아. 그래도 고맙더라, 수진아.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보지도 않고 딸 민정이는 전화만 했어요. 엄마, 나 바빠서 못 가. 근데 엄마 돈 필요하면 말해. 나는 그때 알았어요. 내 자식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 친정엄마가 왔습니다. 수진아, 너 이러다 죽겠다.
그만하고 너도 좀 살아라. 엄마,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나보고 며느리가 착하다고 했어. 착하긴 뭐가 착해. 너만 바보같이 혼자 고생하잖아. 수진이 친정엄마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문 밖에서 수진이는 많이 수척해졌어요. 원래 통통했던 얼굴이 뺨이 쏙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너 살 빠졌구나. 괜찮아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중이에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알았어요.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다는 걸. 나 때문에 이 착한 며느리가 이렇게 됐구나. 2년이 지났을 때 나는 수진이한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후회 안 하니? 뭐려? 나를 모시기로 한 거. 직장도 그만두고.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니까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이 며느리는 진짜 착한 애구나. 내가 이 애한테 너무 못했구나. 3년째 되던 해 나는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됐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보호자분이 정말 잘 돌보셨네요. 이 정도 회복은 흔치 않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울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수진아. 정말 고맙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는 기뻤어요. 이제 수진이가 좀 쉴 수 있겠구나. 수진아, 내가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 제가 더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수진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그날 저녁 민수가 왔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 수진이 덕분이야. 이 며느리 정말 기특해.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제 다시 취직할 거야? 응. 이제 좀 일해야지. 내 돈으로 어머님 간병하느라 다 썼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자기 돈을 썼다고? 그날 밤 나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돈을 썼다는 게 무슨 소리니?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얼마나 썼는데? 그냥 좀요. 나는 다그쳤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썼어?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 8천만 원쯤요. 내 월급이랑 적금 다 깨서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며느리가 그 큰 돈을 나한테 썼다고?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이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며느리한테 이렇게 큰 빚을 진 거야? 다음 날 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나한테 8천만 원이나 썼다는데 사실이니? 네, 엄마. 근데 괜찮아요. 그런 돈을 어떻게 여자 혼자 벌어서 썼어? 엄마, 저희가 벌면 되죠. 수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나는 민수가 야속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넌 옆에서 뭘 한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수진이가 해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기저귀 갈아주던 모습, 매일 병원 데려다 주던 모습, 저염식 매 끼니 준비하던 모습, 모든 게 수진이 혼자 한 거였어요. 나는 이 며느리한테 뭘 해줬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3년 6개월째 나는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수진이 집을 나가도 될 것 같았어요. 수진아, 이제 너 집으로 가거라. 나 이제 괜찮아. 정말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가 너무 고생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수진이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진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나이도 있고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니까 유언장을 쓰려고요. 변호사는 물었어요.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들 민수한테 60%, 딸 민정이한테 40% 주세요. 며느리 수진 씨는요?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줄 필요 없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진 씨가 3년 동안 어머님을 간병하셨다고요.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가야죠.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작성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결국 남이니까. 일주일 후 변호사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장 내용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민수와 민정이가 왔고 수진이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박영희 여사님의 유언장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떨렸어요. 이제 내 마지막 의사를 밝히는 순간이구나.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총 10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중 아들 박민수 씨에게 6억 원, 딸 박민정 씨에게 4억 원을 분배합니다.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 민수와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며느리 홍수진 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 표정을 봤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때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진아, 어디가? 민수가 물었어요. 집에요.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섭섭해한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이혼하겠대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라고? 갑자기 왜? 어제 유언장 얘기 듣고 나서 완전히 돌변했어요. 짐 다 싸서 집을 나갔어요. 나는 당황했어요. 설마 그것 때문에?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3년 동안 쓴 돈 다 계산했대요. 병원비, 약가, 물리치료비, 식비, 영수증을 다 모아뒀더래요. 총 8,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자기 돈 돌려달래요. 그리고 이혼하겠대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돈 달라고 해? 나는 직접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신이 나갔니? 이혼이 뭐야? 어머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뭘 못해? 3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알지. 내가 나를 잘 돌봐줬잖아. 그럼 제 돈은요? 제가 쓴 8천만 원은요? 그건 내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며느리면 돈 쓰는 게 당연한가요? 며느리면 직장 그만두는 게 당연한가요? 며느리면 3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게 당연한가요?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남인가? 네, 남이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며느리는 남이라고. 유언장에도 제 이름 없었잖아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한테 시집 온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감히 이래? 복이요? 어떤 복인데요?
어머님 아들은 3년 동안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안 왔어요. 주말에 30분씩 왔다가 가는 게 다였어요. 신우이는 전화만 했어요. 저 혼자 다 했어요. 그게 복인가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며느리니까 모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니까 제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모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요? 저를 한 번이라도 딸처럼 생각해 주셨나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일 시킬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민수한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진짜 변호사 선임했대요. 이혼 소송 준비한대요. 나는 패닉이었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가는 거야? 제발 엄마가 수진이한테 사과해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한테 재산을 안 준 게 잘못이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3년 동안 엄마한테 쓴 돈이 수진이 연봉 2년치예요. 연봉 2년치를 수진이 혼자 다 썼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이름도 없으면 수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그제야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한 건가?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일주일 후 수진이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3년간의 기록이었어요. 민정이가 그걸 보고 내게 전화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올케가 SNS에 다 올렸어. 뭘 올렸는데? 엄마 간병하면서 쓴 돈 내역이요. 영수증 사진도 다 올렸어요. 지금 난리예요. 나는 급하게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SNS를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정말 3년간의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물리치료비, 식비, 기저귀가 모든 게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8,324만 7천 원. 수진이는 글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제 직장을 그만두고 제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잠을 잤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취미 생활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유언장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고 하시더군요. 글 아래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이런 시댁이면 저라도 이혼할 것 같아요. 8천만 원이면 돈으로 간병인 쓰고도 남았을 텐데요.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영희 여사님이신가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다른 기자들, 지인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도 다들 수진이 편이었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한 푼도 안 주면 되나요?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며느리는 남인데. 하지만 3년 동안 수진이가 해준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저귀 갈아주던 모습, 매일 병원 데려다 주던 모습, 저염식 만들어주던 모습, 나는 울었어요.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연락 올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 8천만 원 청구했대요.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수진이를 잃는구나. 그날 밤 나는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수진이한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나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끝내 답장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다시 불렀어요. 유언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며느리 수진이한테 3억 원을 주고 싶어요. 나머지는 아들, 딸이 나눠 가지고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신 거군요. 네, 늦었지만요. 새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는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유언장 바꿨어. 내 목 따로 만들었어. 3억 원이야. 적지만 받아줘. 수진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저는 돈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남으로 본 게 속상했어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나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수진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오늘 날씨 좋다. 건강 챙겨. 수진아, 밥 먹었니? 수진아, 네 생각난다. 하지만 수진이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이혼 소송 취하했대요. 정말? 왜? 모르겠어요. 그냥 취하한대요. 하지만 저랑은 별거 할 거래요. 나는 안도했어요. 그래도 이혼은 안 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수진이가 아직도 날 용서하지 않았구나. 어느 날 나는 수진이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수진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문 앞에 서서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수진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문 앞에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나는 매일 이 자리에 올게. 내가 문 열어줄 때까지. 그날부터 나는 정말 매일 수진이 집 앞에 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수진아. 나는 수진이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안 가. 내가 날 용서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그때 민정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돈 좀 줘. 4억 받았잖아. 나는 놀랐어요. 벌써 다 썼니? 응, 빚 갚고 집 계약금 내고 하니까 다 나갔어. 더 줘. 나는 화가 났습니다. 넌 3년 동안 엄마 병문안 한 번 안 왔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돈 줄 거야 말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도 돈 더 필요해. 6억으론 부족해. 너도? 너는 3년 동안 뭘 했니? 주말에 30분씩 왔다 가는 게 전부였잖아. 그래도 난 아들이잖아요. 나는 한심했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못났구나. 나는 전화를 끊고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나는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자식들이 이 모양이야. 3년 동안 엄마 병문안도 안 오고 이제 와서 돈만 달라고 해. 근데 너는 내 친자식도 아닌데 3년 동안 나한테 다 쏟아부었잖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짜 딸이 누군지 이제야 알았어. 나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용서해 줄 수 있니? 수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한 적 없어요.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3년 동안 진심으로 모셨는데 어머님은 저를 나무로만 본 게 나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진짜 딸처럼 생각할게. 늦었지만 그날 나는 수진이한테 새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봐, 내 이름 들어갔어. 3억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저를 딸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아니, 딸을 내가 그렇게 대했구나. 하지만 나는 고집했어요. 아니야, 받아야 해. 너한테 당연히 줘야 하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나한테 쓴 돈만 8천만 원이잖아. 이건 내 돈이야. 수진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며칠 후 나는 민수와 민정이를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유언장 다시 바꿨어. 수진이한테 3억 줬어. 나머지는 너희가 나눠 가져. 민정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올케한테 그렇게 많이 줘요? 왜긴 왜야? 수진이가 3년 동안 엄마 돌봤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민수도 불만이었어요. 엄마, 그래도 총 10억 중에 3억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긴 뭐가 많아. 수진이가 3년 동안 자기 인생 포기하고 엄마 돌봤어. 너희는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안 왔잖아. 나는 너희한테 실망했어. 민수와 민정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그들을 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나는 답장했어요. 응, 먹었어. 수진아, 고맙다. 수진이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내일 뵐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 갈게요. 나는 기뻤어요. 수진이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매주 한 번씩 나를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매일 오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내가 만들어준 반찬 잘 먹었어. 수진이는 새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약은 제때 드셨어요? 당연하지. 나는 이제 수진이 걱정 안 시키려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우리 다시 합칠까 봐요. 나는 놀랐습니다. 정말? 수진이는 웃었어요. 네, 민수 씨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집안일도 같이 하고 저를 존중해줘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나는 그들을 보며 기뻤어요. 다행이다. 너희가 다시 만나서. 수진아, 고맙다. 우리 아들 다시 받아줘서. 수진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수진아. 진짜 딸처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와 수진이 그리고 나. 마치 진짜 가족처럼. 수진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1년 전에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수진이는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민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도 가끔 갈게. 그래, 와라. 근데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알았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나는 민정이를 용서했어요. 그래도 내 딸이니까. 하지만 수진이처럼은 못해. 수진이는 특별하니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편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저도 편해요. 어머님이 저를 딸로 봐주시니까. 나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예전처럼 자주 못 봐도 괜찮아. 내 인생 살아야지. 나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자주 볼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와줘서, 아니, 우리 딸이 돼줘서.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다시 우리 집에 왔다. 예전처럼 매일 오지는 않지만 주말마다 온다.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하다. 1년 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안다. 며느리는 남이 아니다. 가족이다. 아니, 가족보다 더한 존재다. 3년 동안 나를 돌봐준 그 마음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수진아, 내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너한테 잘할게. 사랑한다, 내 딸. 나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수진이가 날 용서해줬으니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으니까.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오늘 주말도 아닌데? 그냥 어머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나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끓인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진이 같은 딸이 있어서, 진짜 딸보다 더 나은 며느리, 아니, 딸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나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홍수진에게 3억 원. 나는 그 글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이 몫을 6억으로 늘려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드님과 따님 몫이 줄어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더 받아야 해요. 그 애가 날 3년 동안 돌봤으니까요.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음도 따뜻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오늘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나는 답장했습니다. 응, 먹었어. 수진아, 너도 건강 챙겨. 사랑한다. 수진이가 답장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수진아. 내가 우리 가족이어서. 꿈속에서도 나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수진이는 좋다고 했어요. 나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점심에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파스타 집에 갔어요. 수진아, 많이 먹어. 내가 다 살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살아야 해.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썼잖아.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진짜 모녀처럼. 식사 후 우리는 공원을 걸었어요. 수진이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바람 쐬니까 좋네요. 그래, 좋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더 좋아. 수진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어머님, 저도요. 나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수진이와 나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행복해. 저도요, 어머님.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진이랑 밥 먹고 공원 산책했다. 너무 행복했다. 1년 전 내가 수진이를 거의 잃을 뻔했는데 다행히 다시 만났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수진이한테 잘해야지. 내 진짜 딸에게. 나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세월서랍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며느리를 남으로 대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며느리는 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